그렇죠. 저는 두 분이 이제 평생 외교안보 전문가고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NSC에서 이제 두 분 다 역할을 하셨던 전문가로서 이 호르무즈 재개방을 위한 처음에 이제 위성락 그 안보실장이 그 뭐든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그러니까 유럽이 중심이 되는 좀 새로운 회의들이 열린다고 했는데 실제로 금요일 날 40개국이 참여하는 정상회의가 열렸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미국은 참여하지 않고 영국, 프랑스, 독일. 근데 이게 이제 외교와 군사 동시에 좀 논의를 하는 구조이고 여기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화상으로 참여를 해서 화상으로 참석한 정상 가운데는 제일 먼저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 회의 내용은? 이게 좀 새로운 돌파구. 이어서 봐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정병아 이란 특사를 4월 12일쯤에 이란에 파견한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병아 이란 특사. 이렇게 특사 파견한 나라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대처하기 위한 독자 행보를 우리가 했고 시작한 거다. 그다음에 16일 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편적 인권을 강조하는 맞습니다. 발언을 하는데 이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을 직격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저 X에다가 올린 포스팅글도 포스팅글. 팔레스타인 인권 유린에 대한 사항이었는데 이거에 이스라엘이 격하게 반발했는데 사실 이런 일련의 흐름은 한국이 드디어 전략적 자율성의 어떤 행보를 시작한 거다.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영국, 프랑스가 주도하는 저기 호르무즈 국제 회의에 참석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련의 사안들을 보면은 왜 저기 미 국무부가 워싱턴을 방문 중인 장동혁 대표를 급히 호출했는가에 대한 답도 나온다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 왜 저러냐? 왜 그러는 거냐? 당황했다. 미국 공화당이 겉으로 드러내질 못하고 단지 한국의 주관적인 의견 표시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속이 쓰리다 이 얘기예요. 야, 속이 쓰리다. 거기다 이스라엘은 규탄한다고 이제 나왔는데. 근데 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하나의 스타트 신호가 돼가지고 유럽에서 이스라엘 규탄 성명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딱 필두로. 이태리, 스페인 뭐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드디어 한국이 미들 파워 중견국으로서의 어떤 자존감을 이번 사태 때 우리는 우리 생존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제 국제 변화하는 지정학 속에서도 일단 대한민국 생존이 우선이다. 그렇죠. 이 선언을 난 했다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이 한 거다 이거는. 됐고 동맹도 중요해. 그런데 우리가 살아야지. 지금 저기 창원의 과일 가게에 비닐이 없어. 지금 다들 그것 때문에 난리가 아니, 난 났어. 맨날 병원 가는데 주사기 안 떨어졌어요. 이거 매일 병원 가서 그거부터 묻는다니까. 주사기 혹시 없는 거 아니요? 이거. 내 생명도 달린 거야. 그럼요. 그러면은. 저기 이렇게 보니까 이 어떤 막 주변 정세가 이렇게 변하고 대한민국 생존의 어떤 젖줄이 지금 핏줄이 막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중견국가 지도자로서 이제는 자율성에 눈을 떴다 우리가. 눈을 떴다. 난 이거라고 봐요. 그거라고. 어떻게 보세요? 이제 우리가 강대국하고 만나서 대하는 것들을 한 4단계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면 푸들이 되는 거. 푸들은 지금까지 영국이 푸들했잖아요. 예전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강대국의 힘에 의존해서 협력하는 거. 우리의 이제 지금까지의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한 대미교가 그런 거였죠. 세 번째가 이제 방금 김정대 의원이 말한 것처럼 전략적 자율성을 가져나가는 거. 이거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계속 우리가 주장해왔던 그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완전히 이제 반발하는 거, 반미 국가로 가는 거, 뭐 이런 단계인데 우리는 이제 지금 협력하는 단계에서 전략적 자율성으로 이동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김정대 의원이 지금 잘 분석해 준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그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 둘러싼 이런 각국 정상회의가 끝나고 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마지막 또 숨통을 조이기 위해서 네. 호르무즈를 봉쇄하고 심지어 이란에 호르무즈를 통과하려고 하는 이란 선박의 엔진실인가 어딘가를 뭐 구멍을 해서 기관실을 기관실 쏴버렸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속보로 나왔어요. 그 속보 다음 속보가 또 뭐냐면은 이란이 그래가지고 미군 함정에 대해서 드론으로 또 공격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저 사실은 영국이 옛날에 푸들이었는데 이제 트럼프가 작년에 네. 유럽 연합은 전부 유럽 문명이라는 건 소멸해 간다 그렇게 하니까 영국이 지금 되게 기분 빡쳤어. 나쁘잖아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영국, 프랑스, 뭐 독일 이런 독일. 나라들이 지금 이란 전쟁에 대해서 다들 반대하는 그렇죠.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도 거기에 참여하면서 네. 뭔가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전략적 자율성들을 미국으로부터 얻어 나가면서 새로운 네. 국제 질서가 만들어지는 그렇죠. 그런 흐름으로 옛날 가고 같으면 있습니다. 미국이 딱 깃발 들면 쫙 그렇죠. 줄을 쓰는. 영국, 프랑스 다 줄 서는 거죠. 서는데 예. 근데 지금 이번에는 다 우리 전쟁 명분 없는 전쟁 안 들어가. 그런데 그 찰나에 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선박에 대해서 기관실을 또 공격을 해버려 가지고 그러니까 또 이란은 다시 거기에 대한 네. 반박으로 지금 네. 드론으로 미군 선박을 공격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런 어떤 호르무즈 정상회의 하는 거 이런 거 트럼프 눈에서는 나 적골 못 본다. 트럼프가 그런 게 하나 있고 근데 네. 그것과는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도로 전략적으로 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이제 마지막 네. 지금 내일이 휴전 협상의 마지막 길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협상을 위한 예. 마지막 수단을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예. 그렇게 되기를 지금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빨리 이제 대전환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근데 거죠. 이 회의에 또 일본은 안 갔어요. 다카이치는 그렇죠. 또 일본은 참여를 안 했어요. 일본은 제3 섹터가 아니라 제4 섹터. 제4섹터? 그러니까 이런 국제 회의와도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이란하고 외교적인 마쿠 채널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굳이 여기 안 들어가도 그렇지 안 드러나게 예. 또 다른 외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건 일본식 전략적 자율성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고 이게 자꾸 이 사람들이 동맹이냐 자율성이냐를 선택적 관계로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농구를 할 때 예. 한 발은 고정돼 있잖아. 그리고 나머지 한 발을 왔다 갔다 하면서 농구공을 어디로 저 던질까 우리 하는 거 아니야? 김창수 저 처장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인데. 그래요? 피벗이요. 피벗 외교. 그런데 이 고정된 발을 피봇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회전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창수 형이 미리 미리 했다는 해버렸어. 거예요. 작년쯤에서 작년쯤에. 작년쯤에 그랬구나. 재작년인가? 그러니까 그 말이 얼마나 성견지명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저기 지금 인도를 그 대통령이 간다. 이거 가셨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행보예요. 인도. 베트남도 간다는 거예요. 예, 인도 베트남. 그러면 인도 베트남이라는 어떤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면은 미국의 앞마당이라기보다는 중국, 러시아 또 저기 파키스탄, 이란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어떤 그 회색지대라고 봐야 되는 네. 거예요. 여기에서 일단 정상 외교를 갖다가 이제 펼친다. 이러는 부분들 쭉 제가 일련의 사안을 보면은 네. 대한민국 국익과 생존의 지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피봇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외교적 상상력이 필요한 순간이 됐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생존의 길은 과연 어디인가? 뭐 어디인가? 예. 그다음에 한국이 또 줄 수 있는 우리의 호르무즈 해협은 어디인가? 네. 우리도 반도체 제조업. 그렇죠. 예. 이게 있단 말이죠. 예. 이것도 우리가 꽉 쥐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한국이 쥐고 가야 될 중요한 호르무즈죠. 호르무즈다. 한국의 호르무즈다. 한국의 호르무즈다. 예. 반도체.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의 단단한 정체성 만들기, 예. 어떤 단단한 국가의 정체성을 예.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면에서 한번 뭔가 크게 우리가 전환점에 와 다시 있다. 한번, 그러니까 일테면은 예전 같으면 강력한 한미 동맹 아래 미국이 요청하면 어디든 가야 되고 이를테면 지금 초반에 많은 기자들이 이제 춘추관에서 질문했던 게 뭐냐면 파병할 거냐 이란에 군사적 파병할 거냐 미국이 요청하면 파병할 거냐 이 질문이 제일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런 분위기는 일도 아닌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당황했어.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당황했어. 영국이 제일 먼저 파병을 해줘야 되는데 네. 영국이 반발하고 있지. 네. 그다음에 심지어 네. 아까 제가 말했던 그 4단계 그 강대국을 대하는 것 중에 완전히 친미로 그냥 그 줄 서는 그 나라가 일본 네. 아닙니까? 그렇죠. 일본조차 다카이치조차도 안 갔어요. 그 타이밍에서 트럼프 만났는데 오리발 내밀었잖아요. 예. 나 모른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래서 트럼프가 오죽했으면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이 제일 훌륭하다. 딴 놈들은 다 배신자. 이스라엘이 제일 훌륭해. 그런데 좀 전에 김정은 의원가 말한 것처럼 전 세계 여론은 다 이스라엘을 욕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심지어 그 이스라엘이 지금 폴란드 의회에서 나왔던 그 깃발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나치에 이렇게 비교하는. 그건 정말 충격적인 깃발이거든요. 그것도 또 극우 정치인이 들어가지고 나도 충격이야. 진짜. 그 정도로 지금 현재 내가 신문을 다시 봤어. 이게 극우인데 이 사람이 왜 그거를 들고 나왔을까?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행태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다 규탄하고 분노를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만 이스라엘이 제일 잘했다 그러고 있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은 전 기시감이 있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우리나라 서해 교전 상황들을 책으로도 쓴 적이 있는데 그 99년에 연평해전이나 2010년에 천안함 사건이나 이 배후를 추적하다 보면 한 가지 교훈이 나와요. 어떤 그 우리나라 백령도, 연평도 같은 좁은 해역에 대형 함정이 왔을 때는 항상 이게 뭔가 사달이 났던 거예요. 거기는 작은 고속정이 방어하는 데지. 이래 큰 배가 뭘 저 위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가 항상 실패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천안함 사건이라든가 연평해전입니다. 근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더 좁거든. 네. 여기에 그 대형 함정들이 마구마구 몰려온 거는 이거는 큰 전략적 오판이에요. 네. 거기는 그렇게 작전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기는 기동성 있고 은밀하게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함정들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까불면 죽어 뭐 약간 이런 식의 겁방용 아니에요? 예. 이란 혁명 수비대를 몹시 흥분시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판이 바뀐 건 뭐냐면은 2월 말 3월 한 달 기간이 주로 공중전의 시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한계 상황을 넘어가 버리고 더 이상 이제 효과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자 해역으로 전쟁터가 옮겨간 건데 여기서 대형 함정하고 저 이란의 저기 드론 작은 고속정하고 이게 대치 상황인데 이게 2010년경에 이명박 정부 때 우리 연평도 상황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가 사달이 나는 거예요. 아 불안한데.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모기 한 마리 잡으려고 미국이 부엌, 칼, 전기톱, 도끼, 삽, 도끼 다 갖고 나오는 거야? 다 갖고 나왔는데 모기 한 마리. 작전은 모기를 잡는데 전기톱이 등장해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야, 황당무계한 지금 전략적 오파를 하고 있고. 파리 모기를 잡을 때는 F킬라요. F킬라나 파리채 한 거지. 부엌 칼이나 삽이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삽질하는 거예요. 삽질. 트럼프가 삽질 중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니까. 결국은 미국 해군력이 사실 거의 다 간 겁니다. 항모전단 세계 가용할 수 있는 항모전단이 다 간 건데 미 해군력의 41%가 갔는데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하는 게 160km 길이의 해안선 하나.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제국주의가 한포 외교를 한다 그러잖아요. 전함을 갖다 놓고 그 사정거리 내에서 그냥 위협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면서 식민지를 지배하는 이런 방식이 한포 외교라고 그랬는데 2차 대전 때는 이제 새롭게 지금 김정은 같은 이제는 그 항공모함이 이제 등장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전혀 다른 양상이 되고 있는데 호르무즈라는 좁은 해협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엔 공중전 미사일 쏘다가 드론 쏘다가 미사일 이제 비축해 놓은 것들이 많이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드론을 날리거나 그 다음에 이제 협박만 하더라도 봉쇄하겠다 이렇게 협박만 하고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들이 보험료 엄청 세게 부르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의 양상이 옛날과 같이 그냥 무슨 뭐 한포라든가 또는 뭐 항공모함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자기 국익 달성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이제는 지형 직무를 이용한달까 또는 경제하고의 안보와 관계 속에서 경제적 수단을 또 쓴달까 이런 식으로 전쟁의 양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건 뭐 그냥 한포 갖고 항공모함 몇 대 갖다 놓고 협박하면은 네. 이란이 뭐 굴복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네. 전혀 다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미국 없는 세계가 가능하겠나? 그리고 특히 이번에 있었던 그 정상회의가 그 외교 그리고 군사 안보까지 이제 포괄하는 뭐 새로운 어떤 형태로 나아가게 된다면 또 다른 국제 질서가 만들어질까? 근데 이거는 거기까지 미국의 나가게. 자업자득인 게 왜 저렇게 미국이 고립됐냐면 네. 그동안에 미국의 관세 고립. 때리지요. 뭐 그린란드 합병한다 합병하네. 그러죠. 남의 나라 대통령 또 베네수엘라 쳐들어가 남의 나라 대통령 잡아들이죠. 그러니까. 예. 이렇게 되니까 전 세계가 미국에 협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트럼프의 자업자득이에요. 예. 그러면 미국에서 그러니까- 트럼프를 좀 어떻게 진정을 시켜야 되는데 아니 그런 그러니까 요거를 것도- 진정시키는 방법은 예. 수정헌법 25조 상황이 있느냐 아니면 네. 탄핵안이나 예. 아니면 중간선거 대패가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조금 약간 이건 조심스러운 거긴 하지만은 중간선거 앞두고 트럼프의 또 다른 극단적 선택. 예를 들면 설마 진짜 개혁? 미쳐서 저기 전술핵 사용을 언급한다거나 이건 언급만 해도 재앙이에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국내 정치에서는 중간 선거에 이제 주정부의 저 선거 관리 권한을 박탈해 버린다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떤 그 극단적인 생각을 또 하지는 않을까. 이게 그러네. 우리가 윤석열을 예, 봤기 때문에 겪었잖아요. 우린 윤석열을 네, 겪은 나라죠. 겪은 나라기 때문에 예, 너무 잘 알아. 그런 이런 거. 거에 대한 걱정이 더 크다고. 예, 그렇죠. 근데 트럼프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 발표됐던 12월 5일날인가 발표됐던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 보면은 유럽은 참여라는 문명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럽 개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는. 그래서 유럽이 자기 지지하든 말든 자기가 필요할 때 유럽이 안 도와주면은 그래 너 나 안 도와줬지 너희들 어차피 망할 놈들이야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트럼프가 말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마가잖아요.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고 예. 그런데 이 마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작년부터 이제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중국을 고립시키고 그 다음에 이른바 이제 아메리카 대륙들 북미에서 남미까지 아메리카 대륙을 다 미국이 차지하겠다 영향권에 두겠다 두 가지가 미국의 전략 핵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대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이제 결실을 맺느냐 안 맺느냐를 두고 봐야겠지만은 트럼프는 그런 구도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구도가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린란드에 대해서 먹겠다 그러는데 지금 그린란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린란드에 진출해 있는 히토류를 개발하기 위한 중국 업체들은 다 쫓겨났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덴마크하고 여전히 미국하고 갈등을 가지고 있지만은 미국 업체들이 들어가가지고 그린란드 히토류를 지금 개발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베네수엘라 그렇게 공격해가지고 마두로 납치해 갔는데 베네수엘라에서 막 저항할 줄 알았더니 아니요. 베네수엘라 로드리게스 대통령 지금 베네수엘라에 석유 미국이 지금 셰브론에 들어가가지고 다 캐가지고 지금 미국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멕시코. 또 미국이 멕시코에다 압박을 넣으니까 멕시코 대통령이 좌파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멕시코 대통령은 앞으로의 미래의 전략을 놓고 볼 때 AI를 통한 신성장 동력이 미국에 생긴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조업의 근거지를 멕시코로 만들겠다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원하는 대로 이민 단속하고 그리고 멕시코에서 쿠바로 가는 석유 다 끊고 그리고 지금 베네수엘라하고 멕시코에서 쿠바로 석유 안 들어가니까 쿠바 지금 엄청나게 어지러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는 계속 압박을 하면서 그러면서 아메리카 대륙들은 지금 야금야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란 전쟁인 거죠. 이란 전쟁이 트럼프가 생각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네수엘라처럼 그냥 그 혁명의 지도자들, 이란의 종교 지도자들 제거하면은 그러니까 그 미국 애들이 맨날 그런 말 하잖아. 뱀의 대가를 치면은 뱀은 죽는다고. 그게 될 줄 알았는데 이란이 이렇게 안 돼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타냐후 꼬임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러니까 이란이 그렇게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사실은 4주에서 6주 안에 끝내고 그러면은 이제 또 이란하고 적당하게 협상해가지고 베네수엘라처럼 이란 석유 또
미국이 또 야금야금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란하고 중국하고 관계를 또 끊으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도 넣고 네. 그런데 지금 이란 전쟁에서 트럼프가 판단 착오를 하는 바람에 지금 발목 세게 잡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